저 같은 경우는 이 홀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여쭤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홀덤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 역시 사연자분이 만났던 상대방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걸 경험해봤고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어보세요. 그럼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찌됐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고 쭉 해왔던 일이잖아요. 내 이 일 그만두면 네가 나한테 일자리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찌됐건 본인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이 돈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일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이 져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냥 그만두래요. 아니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거면 본인이 겪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거나 뭐 같이 감수를 해준다는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연상스럽지 않은데?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연락 오고 하면 만나고 또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30살이 24살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관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다 식기 전에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이 일을 그만뒀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자꾸 이 사람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느낌이라서 뭐 이런 거야? 니는 나이 어리고 젊으니까 당장 어디라도 취직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애초에 본인은 이 사람이 그만두는 선택지 말고는 아무것도 맞출 생각이 없으면서 왜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계속 이걸 들이미냐는 거지. 뭐라고요? 어려서 고정지출도 없는 거 아니냐는데요. 와, 야 여자다 여자. 24살이면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을 나이고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을 나이인데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또 화장하고 이러면은 나가는 돈이 많잖아. 근데 무슨 고정지출이 아휴. 사연자분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저거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30살 이 남자한테. 제 방송에 6살이 아니라 막 10몇 살 차이 나는 연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소한 그분들의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직업이 좋다거나 얼굴이 정말 나이와 다르게 잘생겼거나 뭐 이렇게 특출나게 뭔가 매력이 빠질 만한 게 있더라고. 그 사람 무슨 매력 있는 겁니까? 그냥 다정하고 잘해줘서요. 30살이 26살 만나려면 다정할 수밖에 없고 잘해줄 수밖에 없다. 그게 다면 그냥 본인 나이대 비슷한 사람 만나요. 그 정도는 본인 주변의 나이대 사람 만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야. 다정하고 잘해줘서가 끝이라면 굳이 이 사람과 재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정하고 잘해주는 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잘 맞았습니다. 근데 사연은 안 맞잖아요. 이 직업적인 부분 안 맞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연인 관계는 잘 맞는 게 많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헤어진 순간을 냉정하게 바라봐봐요. 이 헤어진 순간에 두 사람이 잘 맞는 부분들이 연관이 있던가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에는 이 안 맞는 한 가지가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거든. 아무리 잘 맞는 게 많아도 결국 이 안 맞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 맞는 게 많으면 이 안 맞는 한 가지가 이 잘 맞는 것들로 덮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덮여진다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잘 맞는 건 잘 맞는 거고 안 맞는 건 두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잘 맞는 걸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걸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게 될 거고요. 물론 30살이 그렇게 어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연만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는 30이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애 가치관이나 이 사람의 수준은 우리 사연자분이랑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마음은 재회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은 어찌됐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술에 취해서든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운 순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올 것이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보다는 조금 당당하게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 6살이나 어린데 네가 내 직업을 그만두니 많이 얘기를 할 거면 내가 이 직업을 그만뒀을 때 최소한 어떤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니를 믿고 그만둘 거 아니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그만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뭐 네가 일이 구해질 때까지 생활비를 줄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나마 제외를 해볼 법한데, 그게 아니라 야 네가 나처럼 나이가 30도 아니고 24살이면 당장 그 일 그만둬도 할 일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그걸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나이만 30이지 연애 가치관이나 정신 수준은 본인 나이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은 내 나이대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충분히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본인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연만 들어봤을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비슷한 30대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특출나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쉽게 나보다 6살 어린 사람을 못 만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본인도 웃기지 않아요? 본인이 이때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채팅 친 거 봐봐요. 일 그만두라고 하고, 욕하면 욕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고,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했다가 걸리고. 자, 본인이 지금 채팅 친 겁니다. 본인이 만난 사람을 본인이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냉정하게 보자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네?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그 다정하고 잘해주는 걸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이 단점들이 덮이냐고 지금. 아니, 제가 연상에 대해서 자꾸 글 올리면 사람들이 선입견 갖지 말라고, 나이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댓글 다시던데, 안 가지겠냐고 자꾸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오는데. 아니 근데 왜 어플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밖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어플로 굳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봤자 술집이고 소개받는 것도 싫어해서요. 아니 그 나이 때부터 그런 게 귀찮으면 어떡해. 그 나이 때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집 가서 술 먹고 헌팅하고 또 이런 게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묘미인데, 뭔가 새로운 사람을 다시 알아가고 그러는 것도 지겨워요.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이게 24살이 느낄 만한 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연애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나이가 좀 차고 30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나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24살에 이런 걸 느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일인데? 저는 이 앞의 사연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나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되는데 벌써부터 새로운 사람을 다시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지겹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사람을 못 만난단 말이야. 저는 연애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도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갔다가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연애도 내 그 나이대에 맞는 가치관에 맞게끔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본인이 이 나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서로가 초기에 알아가는 이 과정이 생략이 돼요. 이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나한테 다가오는 이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은 지금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게 귀찮아도 무조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말하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있죠. 지금 그 나이 때부터 이 가치관을 갖는 건 너무 위험하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한테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지기 딱 좋은 가치관이라서. 근데 본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부르면 나가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상대방이 딱 이런 마인드인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상대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내 가치관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나를 가볍게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를 위해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 사람한테 내비치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진심이었던 사람도 본인을 가볍게 생각해버린다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다고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버리는 순간 본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 수중에는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은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늘린다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어떠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다고. 근데 지금 본인처럼 24살이라는 나이에 그 가치관을 갖게 되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눈치채는 순간 나라는 사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사라져 버린다고. 내가 언제든지 쉽게 가질 수 있는 무언가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현재의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무언가에 성취욕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갖기 위한 성취욕이 확 줄어버린다는 거지. 뭔가 누가 저를 좋아해주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이 싫어져요. 연애를 하지 말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연애를 하지 말자. 그냥 본인 나이대에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면은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근데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상태 봐봐. 엉망진창이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또는 내가 진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더 행복한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한 가지의 연애만 하게 되면 모른다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벌써부터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지.